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더 본게임.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본게임의 MS입니다. 네, 더 본게임. 이런 주제를 다루는 날도 오는군요. 2020년도로도 드디어. 근데 이게 다 밀리터리와도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한 게 미 국방부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의 비행 모습을 담은 동영상 3편을 공식적으로 공개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서 오늘 UFO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방위사령관 유영원, 외계인 측 대변인 원정우 선생님. 제가 어떻게 외계인 측 대변인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건 외모로 구분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지는 비슷해요. 외계인 측 대변인이랑 하기 좀 이상하잖아요. 그 원쌤 지위를 좀 더 상승을 대변인 하니까 좀. 저쪽은 외계인이라고 외계인 사령관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저쪽은 사령관이고 지구방위관 사령관이고 저는 대변인이에요 그냥. 그러면 외계인에게 위임받은 총독. 굉장히 나쁜 이미지인데. 그렇죠. 사악한 것 같은데. 없애야죠 저희가. 지구평화를 없애야 돼. 그럴 수는 없으니까. UFO 얘기를 저도 이렇게 쭉 이번 편을 준비하다 보니까 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밀리터리 얘기가 뭐 당연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것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쌤은 또 이쪽 완전 초 전문가시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요. 그거 또 저는 이쪽이 진짜 전문이에요. 초 전문가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하셨군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도 이런 얘기 하다가 하게 됐어요. 내공이 그러면 거의 한 40년. 그렇죠. 별의 별걸 다 받고 진짜 자료를. 자료도? 자료는 굉장히 많죠 전 세계적으로. 저는 아무튼 이쪽이 원래 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본게임에서는 절대 다룰 수 없을 텐데 더 본게임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왜냐면 막상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더 본게임을 다뤘구나라고 했는데 시작부터 이거 하겠습니다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저희가 잘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질문, UFO라는 곳이 진짜 미확인 비행물체 아닙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근데 믿으십니까? 그 존재 자체를? 저는 원쌤이 비하면 정말 우리 한자로 얘기하면 조적절, 세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자가 돼서 처음으로 취재했던 아이템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UFO를 목격한 공군 팬텀기 조종사예요. 우리 공군에, 한국 공군에. 근데 그게 별로 안 알려졌을 때 얘기인데 누가 저한테 기뜸을 해줘서 그 조종사가 있다는, 그런 조종사가 있다 찾아봐라. 그런데 그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UFO 인정을 안 하니까. 몇 년도 얘기세요? 1991년쯤입니다. 90년, 91년. 그분이 나중에 공군 대령으로 예편하셨을 텐데요, 아마. 그때 제가 했을 때가 소령, 중령쯤 그렇죠. 됐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대령으로 예편하셨고요. 그분이 실제로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고요, 저건요. 저게 나중에 90년대 말에 저분이 다시 UFO 쪽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UFO 연구하시는 분들 찾아오셔가지고 예편하시기 전에 저에게 현역 때 다 해주세요. 현역 때 일부러 예편하기 전에 하셨어요, 그 얘기를. 왜냐하면 예비역이 되면 또 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저분. 그래서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비행을 하는데 그 뭐 활활 타는 듯한 게 굉장히 빨리 가고 그래서 대구 팔공산 근처까지 추적을 했었다는 얘기 기억이 나요. 따라가셨대요. 이상한 비행기다. 물체가 있다고 쫓아가셨대요. 근데 하여튼 과학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기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파일럿 전투기 조종사 하면 최고 엘리트 중에 하나고 상당히 신뢰성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상당히 인상 깊게 취재도 했고 기사를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확실히 도통하셨는데 그쪽이 딱 나오니까 바로 그냥 딱 그 서열이 나오라고.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저걸 모를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근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에 그 전투기가 2대 있었고요. 2개 있었고 목격자 4명이에요. 2명씩. 2명씩 4명이고 같이 비행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같이 보셨군요. 북에서 내려왔고 북쪽에서 내려왔고 저게 대구까지 내려왔다가 포항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연료가 부족해서 못 쫓아갔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불에 타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금속 느낌도 아니고 불꽃 같은 게 굉장히 뜨거워 보이는 마치 그런 식의 형체였고 잠깐 본 것도 아니고 꽤 오랜 20분인가 뭐 그렇게 긴 장시간 시간 추적을 동안에 했다고 옆에서 이렇게 선회를 하면서 이제 확 보신 거고 저거를 이제 군에서는 저 보고를 못 올리셨고요.
저렇게 밖에 잠깐 얘기하시고는 나중에 다시 이제 예편하시기 직전에 좀 제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당시에 조금 90년대 말에 다시 언론 타고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 미확인 비행 물체가 북에서 이렇게 왔다고요? 제 팀스피릿 훈련 될 거예요 아마. 예. 맞습니다. 예. 예. 아 옛날 기억이 소록소록 나는 말씀드리니까. 스피리트.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무슨 우주에 관심 많잖아요 원래. 예, 그렇죠. 이제 미국이 다시 우주군 창설도 발표를 했어요. 물론 외계인이랑 붙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우주는 주로 지구 주변의 우주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주로 컨트롤하는 이제 그것과 관련된 건데 워낙 러시아라든지 중국 이런 데서 이제 우주 관련해서 치고 나가니까 미국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껴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제 우주군이 5번째 군으로 해서 이제 창설이 됐었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과거에 80년대에 이미 스타워즈로 널리 알려진 그러한 우주 공간을 활용한 개념도 발전을 시켰죠. 냉전이 한참 치열할 때 80년대에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의 이제 고르바초프 대통령한테 정상회담에서 만나가지고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한다면 우리 미국하고 소련이 힘을 합쳐서 물리쳐야 된다. 뭐 영화에 나올 법한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식당에 술 한잔 하시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항상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나 이런 데 보면 에어리어 51이 나오고 거기에는 비행 접시와 외계인이 등장하죠. 그렇죠. 예. 그 영화를 보면 지구 총사령관은 미국 대통령이에요. 예. 그렇죠. 인디펜던스 데이도 결국 그렇게 됐고 통화만 하지 실제로 막 하는 거는 역시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근데 UFO는 일단 뭐 딱 정의가 그냥 미확인 비행 물체 이렇게 하면 되나요? Unidentified Flying Object니까 맞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사실은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단어 자체가 어느 정도는 외계인을 탈 것이라는 식으로 이미 이미지가 바뀌어 버려가지고 요즘 UFO라고 얘기할 때는 대개 어느 정도는 그런 기계로 된 탈 것을 특히 외계에서 온 그런 거를 좀 상정하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은 비행 접시 같은 말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총칭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도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서 좀 익숙해지긴 한 것 같습니다. 뭐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예. 미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흥미로운 부분인데 과거에도 이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진짜냐 아니냐 논란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미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확인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진짜 UFO 영상 맞다. 이거를 매우 이례적으로 미 펜타곤에서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 UFO하고 조합한 게 FA-18 신형 슈퍼 호네트 함재기 항공모함 탑재 하는 함재기였는데 최고 속도가 마 1.8이에요. UFO가 비행하던 슈퍼 호넷을 무슨 뭐 엔진 화염이라든지 뭐 날개도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보였습니까?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거를 본인들이 갑자기 내놓고 많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공개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2004년, 2015년 요 시점에 찍혀서 2007년하고 2017년인가 아무튼 그 시절에 두 번에 나누어서 유튜브에 떴던 거예요. 전 이미 오래전에 본 영상이고요. 근데 지금 미국 국방성이 확인해 준 건 뭐냐면 이 영상들이 전투기에서 찍은 게 맞다라는 그 하나예요. 딱 그만큼입니다. 딱. 전투기에서 찍은 게 맞고 한마디로 조작 합성한 것이 아니다. 딱 그만큼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국방성에서 이걸 그 얘기를 하면서 UFO란 말을 안 쓰기 위해서 되게 조심해요. 왜냐면 UFO란 말을 쓰는 순간 우주인의 탑승 장치 같이 돼버리잖아요. 이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런 뜻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신조어를 만듭니다. UAP라고. 그건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라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항공 현상이란 말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우리 전투기가 찍은 영상이 맞고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확인할 수 없는 항공 현상이었다라고 말한 거 거기까지입니다. 딱. UFO를 그렇다고 공식으로 인정한 건 아니다 아니죠. 이거죠. 예. UFO란 말조차도 안 쓰려고 굉장히 조심한 거죠. 그 외계인이란 것과는 뭐 연관시키기 전혀 없이. 네, 미국 국방성은 전혀 연관 안 시킨 거죠. 우리가 찍은 게 맞고 그래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미 국방부에서 UFO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저는 나사나 이런 데서 아니 과학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일단은 뭐 국방부에 했더니 영상을 나사가 갖고 있던 게 아니니까 영상을 군이 갖고 있던 거니까 그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뭐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고 뭐 CNN이니 뭐니 뭐 BBC니 전부 다 이것도 그 다음날 그 당일날 거의 특종을 내보냈었어요.
외국 언론들도 지금 초기엔 좀 혼란스러웠어요. 이 미 국방성이 이걸 UFO라고 발표를 한 거냐, 외계인을 인정한 것 같은 느낌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이고, 또 일부에 따르면 이걸 굳이 지금 발표한 이유는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을 그 대통령이 많이 느끼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잠깐이라도 좀 뉴스에서 빼기 위해서 굳이 지금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미국 방송이 UFO를 인정하면 그동안 UFO 관련해 진짜 엄청난 음모 소리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마 정말 기고만장해서 봐라 우리 주장한 게 맞다.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네. 솔직히 그렇게 되면은 그 원쌤 바빠지시게. 와, 이 팟캐스트 대박. 뭐 진짜 뭐 뵙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 더 본 게임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네, 너무 바빠지실 것 같으니까. 한국 최고의 권위자시니까. 한국 최고의 권위자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면 뭐 에이리언 대표, 에이리언 대변인. 아니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잘못하면 우리 둘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멘트가 세 명이 나눠서 해요. 둘이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받는 돈도 없는데. 농담입니다. 네. 근데 솔직히 진짜 내가 전투기 조종사고 위하게 막 비행 물체가 있으면 외계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통신도 하고 너 누구냐 뭐 밝혀라 움직이면 쏜다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 공대공 미사일을 쏴야 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만약에 교전을 하게 되면 쓸 수 있는 게 이제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지나갔기 때문에 기관포라든지 아니면 사이드와인드 공대공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이죠. 아마 중거리 암람이나 이런 거는 쓰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이드와인드 같은 경우도 최대 속도가 뭐 마 3, 4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요격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락원이나 될지 어떨지 궁금하네요. 쏘면 어떻게 됐을까? 사실 영상 중에 락은 돼 있죠. 락원이 된 상태가.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군요. 이렇게 보는 게. 예. 그 락원 상태군요. 앞에 뭐 놓치긴 하는데 잠깐 여러 번 놓치긴 하는데 그 락원이 된 상태긴 하고요. 영상 자체는 보시면 이게 대부분이 인프라레드 적외선 영상이에요. 전반적으로 이제 적외선 영상으로 이제 추적을 해서 락을 건 건데 국방성에서는 딱 요만큼만 찍혀 있다. 이 외에 다른 영상은 없다. 앞뒤에 뭐.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그거.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이걸 발견하고 딱 요것만 찍고 말았을까 하는 의구심은 좀 있어요. 그러게요. 항상 우리 또 근데 뭔가 일단 추격 뭐 격추 이런 관련은 아마 공해상이었기 때문에 뭐 미국 영토대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공격을 했겠지만 좀 두고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앞뒤로 무슨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인터뷰를 하신 분이 말씀은 하세요. 예비역 조종사였던 이 데이비드 프레이머라는 분이 여러 방송에 출연하셨거든요. 직후에 출연해서 말씀하신 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에는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그 아까 보신 영상 중에 저 바다 배경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락돼 가지고 움직이는 조그만 점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게 멈춘 다음에 공중으로 아주 빠르게 급상승을 해서 아주 급가속을 해서 사라졌다라는 거는 본인은 봤다라고 말씀은 하고 계세요. 하지만 영상에는 이런 것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먼저 지구인들이 공격을 하거나 막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있었어도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냥 죽었을까요, 그 사람? 응징 당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저 외계인에 지금 끌려 포로가 돼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아니 잡혔다가 살아나왔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뭐 그런 사람들 많고 한데, 근데 이제 공군 관련돼서 역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쪽이 공군조종사님 우주비행사거든요. 이거는 아니면 뭐 과학자, 천문학자들이든가, 왜냐하면 이쪽에 전문가니까 날아다니는 물건들에. 근데 지금 사실 군에서 접촉한 케이스가 꽤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쫓아간 얘기, 뭐 사진 찍혀 있는 것도 있고 옛날 필름 시절에 뭐 서로 공격을 주고 받아서 뭐 손실이 생겼다든가 뭐 혹은 뭐 저쪽이 추락해도 이쪽이 추락해도 이런 거는 설사 일어났다 한들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순간 진짜 극비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은 오히려 상황이 크면 클수록 알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항상 뭐 바다 위나 뭐 사막 이런 데서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러게요. 뭐 저 들은 뭐 시베리아 어디서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런 있는데. 식이니까. 그러게요. 뭐 뉴욕 상공에 막 그 오존층이 뚫려 갖고 막 이렇게 막 들어오고 막 이러면 딱 이게 딱 떨어지는 건데, 그죠? 그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UFO 쪽 사실 제가 뭐 외계인 무슨 대변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외계인들은 이렇게 저 하나 여쭙겠어요. 일단 대변인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뭐 취조하듯이 말씀하셔도 궁금해서. 몰라요, 저. 예, 그러면 좀 그 미루어 짐작하시기에 대도시에 이렇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이런 데보다는 이렇게 공해상이라든가 격오지 이런 데서만 많이 눈에 띕니까, 그들은? 아더스. 일단 제가 이게 외계인들을 대변할 수 없다는 입장 하에서 얘기를 드리면 사실 그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뭐 UFO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원체 UFO에 대한 관심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신중해집니다, 오히려. 네. 신중해지고 이제 어떤 게 믿을 만한 얘기고 어떤 게 아닌지를 구별하는 눈이 생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접촉했다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타고 다녔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UFO 그 꽤 기체 있죠. 꽤 있어요. 꽤 기체를 탔다. 예. 그리고 뭐 자다가 피랍되고 돌아오고 무슨 뭐 심지어는 뭐 외계인의 아기를 임신했다가 그게 또 뭐 뺏겼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거든요. 요즘 다시 방송되고 있는 V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 옛날 V. 요즘 다시 나오네요. 요즘 그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또요? 야인 시대 전원일기도 합니다. 네. 와. 예.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했던 건데. 그렇죠. 예, 예. 뭐 태조 왕건 이거는 아주 그냥 신식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런 식의 이제 그 접촉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왜 공식적으로 안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안 나오냐 이게 항상 이제 회의론의 가장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지적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촬영된 것도 믿을 만한 것도 너무나 많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의 군 같은 데서나 이런 데서 접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어떤 어느 정도의 신뢰성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우리 전쟁 기간이나 아니면 군에서 UFO와 접촉한 그런 뭐 사례들도 좀 1973년인가요? 73년인가 74년인가 그때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청와대 위에 10여 기의 빛나는 비행체가 나타나서 10여 기, 예, 열대 열대 이상이었었던 거로 보여지고요. 나타나서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거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봤겠죠, 광화문에. 근데 그게 이제 제보가 들어왔어요. 당시에 라디오 DJ라던 이수만 씨한테 라디오로 제보가 들어온 요즘 거예요. 그 SM 전화로. 그 회장님이신 그 그렇죠. 이수만 예. 그쪽으로 방송사로 전화 와서 글로 제보가 와서 이수만 씨가 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이때 다 보게 되고 그런 다음에 청와대 위쪽이다 보니까는 실제로 대공포 사격을 했어요. 그렇겠죠. 예. 대공포 사격을 했는데 물론 안 맞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공포 포탄이 떨어지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하는 그런 거대한 사건이 있었어요. UFO 관련돼서. 1시간 이상 공중에 있었다고 그때는. 지금 같으면 휴대폰으로 찍고 난리 났겠지만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굉장히 큰 사건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봤고 어쨌든 대공포까지 쐈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요. 예. 아니 그 청와대 거기에서 그 쏘라는 명령까지 내릴 거면 몇 단계를 거쳐서 예 진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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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전략적인 위험성 같은 걸 많이 생각을 했겠죠. 예. 그 사격한 사람도 눈에 보였으니까 쐈을 예, 거예요. 눈에 보였으니까 쏜 거죠. 와, 유 기자님께서 아시는 뭐 예전 뭐 전사 속에서 뭐 사례 좀 있습니까? 뭐 2차 대전 때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연합군에 미국, 영국군 뭐 이런 연합군 공군기들이 야간 공습을 할 때 이 공처럼 생긴 불덩이들이 이제 목격이 됐다는 거예요. 영어로 푸파이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푸파이터. 근데 이 푸파이터들은 사실은 조그만 금속 재질의 기구나 또는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을 내는 그러한 이제 구형태의 그런 것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이게 2차 대전 때 이거를 비밀로 분리했다가 나중에 비밀이 이제 풀리기도 했는데, 연합군들은 이제 독일이 비밀 무기라고 생각했던 거고, 독일은 반대로 이게 푸파이터가 연합군의 무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 서로. 그 뒤에 이제 UFO 관련돼서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계인이 아니고 냉전 시절에는 특히 상대국, 미국 같으면 이제 소련에서 개발한 무슨 극비 초과학적인 무기가 아니냐, 이제 그런 식의 생각들을 이제 한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스텔스 폭격기 같은 경우도 1970년대 말, 80년대 개발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거의 외계인 고문에서 만든 그런 무기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생긴 것 형태가 외형이 뭐 일반적인 폭격기 형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으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본 게 뭐 거의 다긴 하겠죠. 99.9%로 봐야 되죠. 99.9%요? 네. 저도 잘못 보니까요. 아직도. 저건 뭐지? 정 긴가 하다가 아니지 아니야.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고요. 근데 이제 0.1%라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남으니까. 그리고 원체 봤다는 사람이 많고, 특히 이제 디지털 시대 와서는 누구나 핸드폰을 갖고 다니고 누구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러다 보니 조작되는 것도 많지만. UFO 하면 진짜 비행 접시. 딱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부메랑처럼 생긴 거에다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그걸 딱 생각하게 되는데, 그 기본 대표 디자인이 좀 있나요? 옛날에는 우리 비행 접시라고 말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되게 접시형이나 혹은 모자형이나 뭐 그런 식이 대세였다면, 이것도 사실은 좀 시대의 트렌드, 디자인 트렌드를 타요.
그게 이상한 점이죠. 그리고 걔네들이 이렇게 발전을 했나? 걔네들이 발전한 것보다는 우리 인류의 디자인 트렌드를 쫓아간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건 조작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그런 물체일수록 더 조작일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접시형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1950년대 조지 아담스키형 UFO라는 건데 그거야말로 옛날에 그 소년중앙 같은 거 보셨으면 늘 보셨던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툭 튀어나와 있고 그러니까요. 밑에 동그라미 3개 같은 거 붙어 있는데 아 맞죠. 예. 그 카트라이더는 게임에도 그런 거 나오면 누르면 이렇게 위에서 막 전형입니다 이게 아담스키형 UFO라고 흔히 부르는데 보시면 딱 디자인이 50년대 분위기예요. 좀 뭔가 좀 양철로 두들겨 만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예. 근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점점 디자인이 세련되게 바뀌거든요. 외계인들이 우리의 디자인에 맞춰서 우주선을 맞춰서 올 리가 없잖아요, 만들어서. 뭐 하러 오겠느냐. 그 정도로 발전해가지고 여기를 뭘 가져갈 게 뭐가 있어요. 영화 보시면요, 물 뽑아가더라고요, 물. 물 우주의 천지고요. 여기까지 올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많아요 우주에. 얼음 물은 천재예요. 녹여버리면 돼요. 계산도 그 기술 없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외계인이 온다면요, 지구에 와서 할 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관광하고 구경입니다. 그러니까 실험. 어떻게 여기서 생명이 태어났는가, 얘네들은 어떻게 진화하고 이랬는가, 그 리서치죠, 연구. 그 2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안심이 되네요. 뭐하러 거기까지 와서. 우리한테서 얻어갈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요.